아빠, 퇴직하면 뭐 하실 거예요? 아빠 퇴직하면 뭐 하실 거예요? 퇴직금 받아서 전세 얻고 여행도 좀 다녀야지. 하지만 이 대화, 곧 역사 속 장면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는 시대가 곧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연금처럼 매달 받는 시대가 시작되려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재명 정부의 퇴직연금 의무화라는 정책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은 이 변화가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중장년층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조목조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정확히 뭐가 바뀌는 걸까요? 먼저 개념부터 짚고 갑시다. 기존에는 회사 다니다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한 번에 받았죠? 자녀 결혼자금, 전세자금, 창업자금으로 쓸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인생 재설계의 기회로 작용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 말인즉 퇴직금을 목돈으로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매달 나눠서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법으로 강제되는 방향으로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죠. 왜 갑자기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는 걸까요? 사실 이건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닙니다. 몇 가지 구조적인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기도 해요. 첫째, 고령화의 가속화. 2025년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섭니다. 노인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 60대 이상 가구의 절반이 근로소득 없음.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 어려움. 즉, 지금 방식으로는 노후를 지탱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둘째, 노후소득 불균형 해소.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는 퇴직금 액수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소득이 낮을수록 퇴직연금에 아예 가입하지 못한 경우도 많죠. 셋째, 국가 재정 부담 완화. 정부가 모든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방식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스스로 준비하도록 유도하는 구조, 그게 바로 퇴직연금 제도 개편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철학과 퇴직연금 개혁. 이재명 정부의 슬로건 중 하나가 바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입니다. 그런데 그 말, 단순히 다 같이 조금씩 나누자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도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단시간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사업장 종사자, 5인 미만 소기업 근로자. 이분들은 그동안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퇴직연금 가입 대상조차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빈틈을 줄이기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는 거죠. 즉,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닌 복지 철학의 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떨까? 그렇다면 기업은 이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긍정적인 측면. 퇴직금 부담을 월 단위로 분산 가능. 회사의 복지 수준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음. 직원의 장기 근속 유도 가능성 증가. 우려되는 점. 행정 부담 증가. 연금 운용을 위한 외부 전문가 필요. 수수료, 시스템 도입 비용 등 관리 비용 부담. 중소기업의 경우 구조 자체가 어렵다는 현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연금 시스템 자체를 구축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컨설팅 지원, 표준 IRP 제공, 수수료 인하 등의 대책을 준비 중이지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관건입니다. 시니어 세대에 미치는 영향은 단점, 퇴직 후 목돈이 사라짐, 전세자금, 창업자금으로 활용 어려움, 유동성 확보의 제약, 장점, 100세 시대 대응에 적합한 지속 소득 확보, 매달 고정 수입으로 생활 안정성 향상, 노인 빈곤율 개선 가능성, 변화되는 것들, 한 번에 쓰는 돈 계획적으로 나누는 돈,
연금 운용 역량 필요. 금융문해력 향상 필수. 퇴직연금 어떻게 운용되나요? DB형 확정급여형. 회사가 지급액 보장. 직원 입장에서는 안정적. DC형 확정기여형. 회사가 일정 금액 납입, 직원이 운용. 수익률에 따라 수령액 달라짐. IRP 개인형 퇴직연금. 본인이 직접 운용. 추가 납입 가능. 세액공제 혜택 있음. 이재명 정부는 DC형 IRP 구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굴리느냐가 노후를 결정합니다. 정책이 제대로 정착된다면 퇴직 후 삶의 안정성 향상, 노인 빈곤율 감소, 자영업 자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개선, 금융시장 활성화, 연금 소득으로 인한 소비 패턴 안정화, 창업자금 부족으로 인한 파산 리스크 감소. 하지만 남은 과제들도 있습니다. 급여 수준 따라 수령액 편차 심화, 단기 수익률 따라 연금 자산 격차 확대, 은퇴 직전 세대의 목돈 수요 충돌, 행정 시스템 구축 비용, 정책 전환기 혼란 및 법적 충돌 가능성, 시니어 세대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5가지. 퇴직연금 가입 현황 확인, IRP 계좌 개설 및 연말정산 세액공제 활용, 연금 운용 기초 교육 참여, 고정 지출 중심으로 생활비 재설계, 정책 변화에 대한 정보 꾸준히 확인, 추가 제한 주택연금과의 병행 전략. 정부는 퇴직연금과 함께 주택연금 활성화 정책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주택 보유자라면 자산 유동화를 통해 매달 연금처럼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정부는 가입 기준 완화, 연금 방식 다양화, 일시금연금 혼합 수령 방식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다시 설계의 시작입니다. 2025년 한국 사회의 은퇴 구조가 바뀝니다. 이제 퇴직은 소득의 종료가 아니라 계획된 소득의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개혁은 그 시작을 여는 열쇠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준비하는 자만이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함께 준비합시다. 놓치지 마세요.